나는 그날 저녁 가족 식탁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눈빛이 내 손에 들린 가짜 명품 가방을 훑으며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언젠가 진짜를 사게 되겠지?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고 동생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노력이 한마디로 무너지는 걸 느꼈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다. 32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하며 버티는 나날들.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 건 오랜만이었다. 직장에서 받은 보너스로 산 가방, 비록 복제품이지만 나름대로 애착이 갔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 말은 단순한 비아냥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선언이었다. 너 같은 애가 뭘 하겠어?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말들. 학교 성적, 취업, 연애. 모든 게 부족하다고 항상 비교당했다. 동생은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성공한 아이였다. 나는 그냥 평범한 딸.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그 말을 곱씹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삼켰다. 울면 지는 거다. 서울의 밤거리는 밝았지만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왜 나는 항상 참아야 할까? 왜 그들의 말에 상처받고 웃으며 넘겨야 할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더 이상 참지 말자. 하지만 어떻게? 폭발하면 나만 손해다.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특히 가족 안에서.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커피숍에 앉아 가족 카톡방을 열었다. 어머니의 메시지, 어제는 미안. 하지만 사실이잖아, 미안. 그건 진심이 아니었다. 그냥 형식적인 말에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동생의 소셜미디어를 훑었다. 화려한 삶, 해외여행 사진, 명품 쇼핑. 그 뒤에 숨겨진 건 뭘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이 쌓인 집안, 어머니의 강박적인 비교심. 나는 알았다. 그들은 나를 밟아야 자신들이 서는 타입이다. 퇴근 후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심리학 서적들. 가스라이팅, 나르시시즘. 그 단어들이 내 가족을 설명했다. 어머니는 나를 조종하며 쾌감을 느꼈다. 동생은 그걸 이용해 이득을 봤다. 아버지는 방관자. 나는 그걸 깨달으며 분노가 아닌 차가운 계산이 시작됐다. 복수는 즉흥적이지 않다. 준비가 필요하다. 몇 주 동안 나는 변화를 시작했다.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승진을 노렸다. 동시에 가족과 거리를 뒀다. 전화는 받되 짧게. 방문은 피했다. 어머니가 물었다. 요즘 왜 안 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바빠요.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날 밀어냈잖아. 이제 내가 밀어낼 차례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했다. 처음엔 상처가 컸다. 밤마다 불면. 왜 나만? 하지만 점점 그 상처가 연료가 됐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들을 무너뜨려야 한다. 아니,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법과 도덕 안에서. 그게 진짜 복수다. 동생의 비밀을 알아냈다. 회사 동료를 통해. 동생의 대기업 직장이 실후광 효과였다. 아버지의 옛 지인이 소개한 자리. 실력보단 인맥. 나는 그 정보를 메모했다. 아직 쓰지 않을 거다. 기다려야 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어머니의 건강도 관찰했다. 고혈압 약을 먹는 걸 알았다. 스트레스에 약하다. 나는 그걸 이용할 수 있을까? 아직 모른다. 하지만 생각만으로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 인간성. 그게 뭐지? 그들은 내게 그런 걸 줬나? 나는 직장에서의 일상에 집중했다. 마케팅팀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시켰다. 상사가 칭찬했다. 수진 씨, 요즘 달라졌네. 나는 미소 지었다.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됐지만 내부에서 불타고 있었다. 가족의 그 말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오늘도 살아남자 참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다. 가족 모임이 또 왔다. 추석이었다. 피할 수 없었다. 부모님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반겼다. 왔어. 요즘 바쁘다며 그 눈빛에 여전한 비아냥이 섞였다.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동생이 자랑했다. 나 다음 달에 승진할 것 같아.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속으로는 그의 약점을 떠올렸다. 그 인맥, 만약 드러난다면? 밤에 가족이 TV를 보는 동안 나는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왔다. 엄마, 건강은 어때? 물었다. 어머니가 한숨 쉬었다. 늙어서 그렇지. 나는 약 상자를 보며 속으로 계산했다. 스트레스를 주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아직 아니다. 관찰 단계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다. 어머니, 비교 강박, 건강 취약. 동생, 허세, 인맥 의존. 아버지, 무관심. 이게 내 무기다. 심리전을 시작할 때다. 다음 날 동생에게 메시지 보냈다. 축하해, 승진. 그는 답했다. 고마워, 언니.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나를 무시한다. 어렸을 때부터. 몇 달 지나 나는 회사를 옮겼다. 더 큰 회사, 높은 연봉. 그 소식을 가족에게 알렸다. 어머니의 반응, 정말. 어떻게? 의심 섞인 목소리. 나는 대답했다. 노력했어요. 속으로는 웃었다. 내가 날 자극했으니까. 이제 복수의 첫 단계, 정보 수집. 동생의 회사에 아는 사람을 통해 그의 평판을 알아봤다. 야심차지만 실력은 보통 좋다. 그걸 이용하자. 어머니에게는 가끔 전화해. 엄마, 동생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나도 열심히 해요. 라고 말했다. 그건 씨앗이다. 그녀의 죄책감을 키우는.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겼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그들은 가족인데. 하지만 떠올렸다. 그들의 말들이 내 자존감을 갉아먹은 세월. 임랭은 나를 죽였다. 이제 말할 차례다. 아니, 행동할 차례. 동생의 비밀 연애를 알았다. 회사 상사와 불륜. 아니, 미혼이지만 위험하다다. 나는 그걸 메모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 추적. 사진 한 장, 메시지 캡처. 위험하다. 만약 들키면? 하지만 그 위험성이 나를 자극했다. 나는 더 강해졌다. 어머니의 생일에 선물을 보냈다. 진짜 명품 스카프. 카드에 썼다. 이제 진짜예요. 그녀의 반응, 침묵. 그 침묵이 내 승리였다. 하지만 아직 시작이다. 내 안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엔 상처받으면 울었다. 이제 계산한다.
인간성이 사라지는 걸까? 어쩌면. 하지만 그게 필요하다. 살아남기 위해. 새 회사에서 적응하며 나는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폭력적이지 않다. 사회의 규칙 안에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다. 법, 여론, 관계. 그게 무기다. 동생의 승진 소식을 들었다. 축하 메시지 보냈지만 속으로는 그의 약점을 노렸다. 그의 연애, 회사 내에서 금기다. 익명으로 팁을 흘렸다. 회사 내부 게시판에 누군가 상사와 구체적이지 않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동생에게서 전화 왔다. 언니,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는 위로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내 손이 떨렸다. 이게 나인가? 어머니에게는 다른 접근. 그녀의 비교심을 자극했다. 동생이 잘 되니 좋겠네. 나도 노력할게. 그녀가 말했다. 너도 할 수 있지. 하지만 목소리에 불안이 섞였다. 내 성공이 그녀를 흔들었다. 건강검진을 권했다. 엄마, 스트레스 받지 마. 실제로 나는 그녀의 약을 확인했다. 방문할 때 몰래. 아버지에게는 무관심으로 대응. 그는 항상 방관했다. 이제 내가 그를 무시한다. 전화 안 받기. 그는 불평했다. 수진아, 왜 그래? 대답, 바빠오. 그의 외로움이 느껴졌다. 좋다. 이 과정에서 내 정신이 피곤해졌다. 밤마다 악몽. 그들의 얼굴이 비웃는다. 하지만 깨어나면 더 단단해졌다. 임랭은 약하다. 행동이 힘이다. 동생의 소문이 커졌다. 회사에서 조사 시작. 그는 스트레스 받았다. 어머니에게 하소연했다. 나는 그걸 듣고 속으로 웃었다. 이제 가족이 흔들린다. 내게 도덕적 갈등이 왔다. 정말 괜찮나? 하지만 떠올렸다. 그들의 사소한 말들이 내 삶을 망쳤다. 우울증, 자살 충동. 이제 갚을 때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고혈압 악화. 병원에 갔다. 나는 동행했다. 엄마, 왜 이렇게 됐어? 그녀가 말했다. 요즘 걱정 많아. 동생 때문인가? 내 탓인가? 상관없다. 계획대로. 동생이 나를 의심했다. 언니, 너 알아?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긴장감이 생겼다. 그는 똑똑하다. 들킬 수 있다. 내 안에 괴물이 자랐다. 예전에 나는 사라졌다. 이제 복수만이 남았다. 소문이 현실이 됐다. 동생의 회사에서 징계. 승진 취소. 그는 집으로 왔다. 어머니가 울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 이게 시작이다. 동생이 나를 찾아왔다. 언니, 도와줘. 그의 눈에 절박함. 나는 말했다. 어떻게? 그는 털어놨다. 연애 사실. 나는 놀란 척 그랬어. 하지만 이미 알았다. 조언했다. 회사에 솔직히 말해. 실제로 그건 함정이다. 회사는 엄격하다.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 2번. 아버지가 지쳤다. 나는 병원에 자주 갔다. 약을 챙겨주며 엄마, 가족이 중요하네. 그녀의 눈에 죄책감. 내 성공을 보며 과거를 후회하나? 이제 다음 단계, 여론.
익명 블로그에 가족 이야기를 썼다. 비교하는 부모, 망가진 자녀 구체적이지 않게. 하지만 알아볼 사람은 안다. 지인들이 퍼뜨렸다. 동생이 화냈다. 언니, 내가 한 거야. 부정했다. 증거 없어. 하지만 그는 의심했다. 긴장감이 고조됐다. 밤에 칼을 쥐고 자는 꿈을 꿨다. 두려움. 아니, 흥분. 내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 거울에서 낯선 얼굴.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어머니 퇴원 후 가족 모임. 모두 피곤. 나는 말했다.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아이러니? 그들은 모른다. 내가 원인이다. 동생의 연애가 끝났다. 상사가 떠났다. 그는 실직 위기. 어머니가 말했다. 수진아, 내 동생 도와줘. 나는 대답. 노력할게. 하지만 안 할 거다. 내 안의 갈등, 이게 복수인가? 파괴인가? 하지만 그들의 고통이 내 상처를 치유했다. 동생이 무너졌다. 실직. 집에 틀어박혔다. 어머니의 건강 더 나빠. 아버지가 말했다. 가족이 왜 이래? 나는 조용히. 내 계획의 결과다. 블로그가 화제. 지인들이 물었다. 너네 가족 부정했다. 하지만 소문 퍼졌다. 어머니가 알았다. 수진아, 내가 눈물. 나는 안았다. 아니에요, 거짓말. 동생이 대치. 증거 있어. 그의 조사, 똑똑하다. 나는 인정 안 함. 미쳤어. 하지만 심장이 뛰었다. 위험하다. 밤에 혼자 생각. 멈춰야 하나? 아니. 끝내야 한다. 어머니 입원 다시. 이번엔 심각. 나는 곁에. 그녀가 속삭였다. 미안해, 수진아. 그 말에 내 눈물. 하지만 늦었다. 동생이 복수하려 함. 내 회사의 소문. 하지만 나는 준비됐다. 증거 없어. 그는 실패. 내 정신 피폐. 불면, 환각. 하지만 만족. 그들이 느꼈던 고통. 가족 해체. 아버지 이혼 생각. 어머니 약 의존. 동생 우울. 나는 자유. 하지만 빈 껍데기. 모든 게 끝났다. 동생은 다른 도시로 갔다. 어머니는 요양원. 아버지는 혼자. 나는 성공한 삶. 하지만 밤마다 그들의 얼굴. 복수는 성공했다. 그들은 무너졌다. 나도. 이게 옳았나?